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제 웅진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웅진을 웅진과 사비성은 공주 부여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권 46에 의하면은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로 5월을 다문화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백제 수도가 유연제로 5월에서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왜냐? 삼국사기 권 46에 상대사 시중장을 이련이 3화만 인용하고 고구려 백제의 위치에 대한, 즉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는 5월에 있다는 것을 숨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가 나온 이후에 단 한 번도 진지하게 5월과 유연제노에 고구려 백제가 있다는 것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시절에 성호 이익은 이 글을 보고 황당무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제 땅을 발해와 신라가 나누어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팔도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왜냐? 발해는 만주에 있고 백제가 망한 것은 충청도라고 얘기하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니까 황당무계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삼국사나 신당서, 구당서에는 백제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찾아서 우리가 공주가 웅진이다, 부여가 삽이다라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분명히 공주가 웅진이고 사비성에서 멸망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의자왕이 항복한 것은 웅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분명하게 우리가 아직 자세하게 연구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이건 현재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인데 우리가 배운 교과서가 정말로 맞는가? 저는 그 의문을 이걸로 한번 여러분에게 제안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이 그림이 낮의 동문이고 우리 국사 교과서에는 꼭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 교과서에서는 이것이 빠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낮의 동문에 관계된 걸 가지고 이거는 낮의 동문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1963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이 명칭이 뭐냐면 기님이 굴이라고 했습니다. 기님이 굴. 그러면 이 굴이 언제 생기나?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신라와 백제가 다니던 길이냐?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입으로 하는 거니까 허황되라고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요거는 지적도입니다. 지적도고 요거는 토지대장이고, 근데 이 토지대장에 보면 1914년에 이걸 도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이제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도로가. 그러니까 요게 신장로입니다. 신장로.
이 신장로를 그 전에 요건 말하자면 논이었었는데 이 논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말하자면 신장로를 냈다. 근데 그게 언제냐? 여기 1914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게 지금 하천이고 요게 다리고 여기가 굴입니다. 여기가 굴입니다. 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이거를 명확하게 1914년에 굴을 뚫어 가지고 신장로를 낼 때 만들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제가 1963년에 나지통불이라는 이름을 말하자면 조형도에다가 문패 달듯이 꼽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나지통불이라고 국사교과서에 있는데 가가지고 제가 알았습니다. 이건 이름을 내가 붙였다. 내가 꽂았어. 근데 제가 요 동네 살았습니다. 6.25를 이 동네 6.25를 지나고 해서 제가 이 동네에서 살았고 그 동네에서 제가 중학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가르치는 국사가 다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웅진을 사서에서 찾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사의 건 46에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를 다물었다고 하니까 성호익은 그게 황당무계하다. 그러나 삼국사기 46권을 남제서 58권이 입증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웅진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5월과 유연제노와 조선 팔도에 각각 대입해서 웅진을 찾아보자 그런 이 기록입니다. 이것이 삼국사 46권인데 여기는 고구려 백제가 전사하던 5월과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 남으로 5월이고 북으로 유연제노 요 가운데가 최치원이 있던 데입니다. 그런데 요 기록에 요 5줄입니다. 그런데 요 오른쪽에 이게 이련이 인용할 때 3만만 인용하고 나머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했다, 숨겼다,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분명히 사만도 고구려 백제도 유연제노 5월에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3만만 인용하고 고구려 백제가 있는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도를 감추었다는 것은 이련이 의도적으로 고구려 백제를 숨겼다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백제 땅을 삼국사, 삼국유사, 구당서, 신당서, 해동유사, 아방강유고 등에서 뭐냐 신라와 발해 말갈이 가졌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패망했다면 분명히 당나라가 가지고 신라가 가진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발해가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 발해가 이 그림이 왜 국사교과서에서 그 발해가 있고 우리는 백제가 충청도에서 망했다 그러면 이 사이에 그러면 신라도 발해가 점령해야 가능한 얘기.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데 이 삼국사 46권을 인정하는 남제서에 의하면은 백제가 백제 7군인데 그 중에 현재까지도 알 수 있는 지명이 지금 북경 근처의 광양, 그리고 오대선 동쪽의 안구, 그리고 이제 청하, 그리고 산동생의 성양, 광릉, 이것은 현재도 지명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요 청하 서쪽에 성문이라고 했는데 성문과
신라 군사와 당나라 군사가 접전하는데 대방과 성문에서 접전을 했습니다. 진을 쳤죠, 말하자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광양과 안국, 청하, 성양이 발해만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해가 이 백제 땅을 차지했다고 하면은 이 기록은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유인제로 5월에 백제가 있다는 것도, 고구려 백제가 있다는 것도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수도 웅지는 어디일까?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게 남제서입니다. 요 삼국사 46권을 요 남제서가 인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부터 고구려가 시작해서 근데 이 고구려 끝이 없습니다. 물론 백제의 시작도 없습니다. 요 사이의 부분이 유일하게 삭제된 부분입니다. 근데 요 왼쪽에 요 두 줄 반이 가락국기입니다. 가락국의 이 가락국기를 한 나라로 본다면 여기는 7개의 나라를 기록할 수 있는 분량이 빠진 겁니다. 일부러 빠뜨렸는지 아니면 어쩌다 빠졌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삭제된 부분에 이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이것이 고구려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가 백제의 지명이다. 요 백제의 지명은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서 그 영상은 어디고 지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광문 장군은 어디고 해서 그 지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뻗어나간 것이 이게 고구려의 지금 중원 땅을 거의 다 차지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대서에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삼국사에서 유인전후 5월에 고구려 백제가 있다는 것이 그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확인을 안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석이 이게 공주에서 발견된 사마왕 지석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부여융의 지석입니다. 지금 요거는 공주에서 발견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요거는 낙양의 북망산에서 발견돼 가지고 개봉박물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부여융은 의자왕 때 백제가 패망하고 의자왕과 태자들을 말하자면 당나라에서 끌고 갔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죽었으니까 낙양에 묻혀있는 그 지석이 발견됐다. 막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서에서 뭐라고 되냐면 부여용이 신라가 강성해서 옛날에 백제 땅으로 못 돌아가고 고구려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죽은 사람이 낙양 북망산에 묻혀 있다. 그러면 공수작전을 해가지고 고구려에서 낙양까지 싣고 갔겠습니까? 아니요.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는 5월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고구려 땅이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부여융은 고구려 땅에 묻혔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에서 죽은 부여융이 그러니까 이건 고구려에서 죽어서 고구려 땅에 묻혔다고 그러면 거기에 고구려 백제가 있는 걸로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백제 사마왕이 지석이라니까 백제 사마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이 백제 사마왕에 대한 거는 우리는 무령왕은 사마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여기 백제라고 백제 사마왕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거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본 서기에 보면은 태어날 때도 무령이고 사망할 때도 무령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마가 이름이고 무령이 시우다 그랬는데 문제가 있죠. 자, 또 하나. 우리는 익산 지역에 서동요라고 하는 그 설화에서 설화공주와 무왕 설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왕이 원래 삼국유사에 처음 했을 때는 무광왕이라고 돼 있답니다. 무왕. 그런데 무광왕이냐 무왕이냐 그걸 우선 접고 그 어머니가 과부의 아들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정통의 왕 계보에서는 절대 과부의 아들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총독일 때만 그렇게 썼었습니다. 정통의 왕은 과부의 아들이라는 말 쓰지 않죠. 그러면 이 땅의 백제는 총독, 근데 그 당시는 뭐 지금 뭐지 총독이다 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전부 다 작아도 왕, 크도 왕,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분왕도 왕, 봉구왕도 왕. 그러니까 여기에 사마왕은 정통의 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어떻게든 무광왕의 기록이, 그러니까 선화공주의 무왕 기록으로 봐서 여기 과부의 아들이라는 백제와 여기 백제 사마왕이 있다면, 이거는 모든 백제의 역사가 정립된 이후에 어떻게 부를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지적으로 보면 분명히 백제가 지금 유엔제는 5월에 있다는 것이 이 부여용 지적으로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웅진에 대한 연구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백제는 김유신 장군이 장군일 때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유신에 관한 것은 삼국유사와 삼국사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에는 김유신의 조상을 김수로왕이라고, 그 이전에 소검천씨가 후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삼국유사는 수로왕 이전을 없앴습니다. 왜? 이 소검천씨가 신라의 선조이고 김수로왕의 선조라는 것이 삼국사에 있는데, 이 소검천씨가 조선 팔도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분의 능은 곡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살던 곳은 청량이라고, 안희성 청량이라고 양장유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김유신에 관한 지명이 없습니다. 삼국시대 지명이 없죠. 그런데 유엔제너 5월 속에는 지금도 삼국시대 지명이 있고, 특히 김유신과 관계되는 지명이 동명, 덕안, 잠산, 독산, 백마강, 동명, 뭐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뭐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제서에서 이 지역을 고구려 백제가 통치를 했다고 하니까, 물론 삼국사 46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김유신은 분명히 한반도 사람으로 보기에는 어렵죠. 또 이 김유신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간단하게 지명으로 봐서, 가계로 봐서는 분명히 한반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것이 이제 지금 소금철 씨가 청양에 살았는데, 청양에 사는 근처에 김수로 왕에 관계되는 지명이 허촌, 허촌이 이렇게 나오고, 요게 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로왕의 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괴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지라고만 있는데, 지주라고 그러는데, 요게 괴지라고 해서, 괴가 상자잖아요. 금관, 상자입니다. 괴도 상자고. 그러면 여기에 김수로왕에 관계되는 지명과 괴라는 걸로 봐서 김수로왕도 여기 사람이다. 그러면 분명히 김유신의 진명과 김수로왕과 소금천 씨가 같은 지역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김유신의 가계에 의해서 이렇게 규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명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변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명이 있을 수도 있을 때 있고 변경돼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유신 때 특산물이 있습니다. 특산물이 뭐냐? 목화를 고구려에 주었습니다. 근데 목화를 고구려에 주었는데, 우리 목화는 문익점 때 원나라에서 들여왔다고 합니다. 근데 원나라보다 이건 400년 전이잖아요. 근데 목화를 신라에서 고려했다면 문익점이 사는 고려 지역이 아닌 지역에 김유신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석과 침을 당나라에다가 주었습니다. 자석과 침은 뭘 하는 거냐? 요거는 나침판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우리는 나침반은 송나라 4대 발명품이라고 하는데, 송나라 건국하기 이전에, 이건 벌써 600년대 얘기가 아닙니까? 송나라는 900년대 국가고, 벌써 300년 전에 신라에서 당나라에 자석을 주었고, 자석과 바다를 주었는데, 그 두 개가 합해져서 만드는 것이 나침판입니다. 그럼 신라 침반에서 신자만 떼면 나침판이 되는 겁니다. 그 나침판은 신라의 특산물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안양의 자라는 데서 생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는 백제의 홍수가 많은 평원과 친구 서쪽에 있고, 그리고 남자에서 얘기하는 광양, 안국, 청하, 성양에 있는 여기 동쪽에 백제가 있으면서 서쪽에 진평, 고성이 있다고 하는데, 진평 이군이 있다는데 진성과 고평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사이에 자라는 데서 생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특산물로 노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연발 화살이 나가는 그 무기죠. 그걸 노라고 그러는데, 이 노가 춘추 전국 시절부터 발달돼 가지고 당나라 때까지 말하자면 이것이 발달됐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삼국사에 보면은 신라가 노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당나라에서 구진천이라는 사람을 당나라의 장안으로 끌려가 말하자면 데리고 가서 당나라에서 그걸 만들으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노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 비밀을 지킨 사람이라고 보죠.
이것이 이 노예 특산물이 유엔제너 5월 지역 생산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단의 장사는 왕서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백과사전에 보면 비단은 한나라 때부터 말하자면 당나라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비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들이 쓴 우리 기록에 보면 우리는 한나라보다 1000년 전에 기자 때 이미 양잠을 시작해서 비단을 짰다. 그래서 기자가 살던 땅이 서화인데 그 동북쪽에 저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저가 뭐냐? 원앙저자입니다. 원앙저자는 뭐냐? 원앙금침을 만드는, 그러니까 비단을 생산하던 지역이다 이거죠. 이게 신라하고 당나라 경계에 있다는 당항성이라는 항성의 그 지역이, 그리고 주나라와 조선의 경계에 있다는 서화, 그 동쪽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이제 김유신 때 특산물입니다. 지금 공장을 옮기면 그 공장의 주소가 달려지지만 옛날에는 특산물이 나오는 지역은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때 비단의 장사는 왕서방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비단이, 훌륭한 비단을 신라 때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 목화, 자석과 바늘, 그리고 쇠뇌, 그리고 비단으로 봐서 특산물 생산지가 유엔제너 5월 지역이다. 그래서 김유신은 한반도 인물이 아니고 동시에 웅진도 다시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김유신이 화랑도라고 그러죠. 관창도 화랑도고. 그런데 삼국사에 보면 이제 화랑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하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모와 준정이라는 그 두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그 무리를 거느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질투심에 의해서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준정이라는 그 여인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가지고 술을 먹여가지고 술을 먹어서 골아 떨어지니까 그거를 포대에다 넣어가지고 하수에다 버렸습니다. 그것이 즉 하수에 던져 주겠다 해서 이 하수라고 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수라니까 물에 던져졌다는데 한번 던지는 것이 이 하수를 물로만 풀니까 이제 그런 현상인데, 이 하수, 황하의 옛 이름이 하수입니다. 이 하수란 말은 하남 유래성의 하수가 되죠. 근데 계로왕 때에 하수를 따라서 사성어동에서 숭산어부까지 제방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가 하수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숭산이 지금 낙양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까지도 중화민국 국방부에서 발행한 지도에 제방 표시가 숭산의 북쪽에서 동쪽으로 있었습니다. 거의 제남까지 제방 표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표시가 있는 지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원하들이 여하튼 하나가 죽어서 황하에 투척됐는데, 그러면 원하를 이은 화랑이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하수유역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신라를 이제 하나라고 봤습니다.
근데 삼국사에 신라가 두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에는 마리간이라고 하는 제도에서 신라왕이라고 하는 간이 왕이 되는 그런 신라와 최치원은 전부 다 왕이라고 했던 신라가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아주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이라는 왕의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 정신대왕이라는 신라의 정신대왕이라는 왕이 따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요 두 기록이 관계가 아주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왼쪽에 선덕왕은 아들이 없는 신라이고, 오른쪽에 정신대왕이라는 신라는 보천과 효명이라는 태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덕왕과 정신대왕을 매개해주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자장법사입니다. 자장법사는 선덕왕의 신라도 다녔고 정신대왕의 신라도 다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신라가 두 개로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선덕왕은 이 당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저쪽의 신라가 분명합니다. 그럼 저쪽의 신라라는 건 5월과 제노 사이에 있는 신라라고 봐야 되겠죠. 왜? 남으로 최치원이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라면 5월과 제노 사이의 사람이 최치원입니다. 자, 이제 백제 인구로 한번 보면 백제 인구가 76만입니다. 그런데 백제 땅이라고 추정하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를 그 인구를 총합하면 태조 때가 5만 6천호예요. 세종 때가 6만 2천호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분의 1입니까? 이게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의자왕 때, 김유신 때 지명이 있는 산동성의 인구가 1491년 요때 얼마? 77만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수가. 그러면 백제 인구 76만호와 만호 차이입니다. 그러면 백제가 어디에 있고 웅진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박창범 교수가 삼국어 일식 기록을 가지고 일식의 여부를 조사한 게 아니고 어떻게 연구를 어디서 보면은 그 일식이 기록될 수 있는가를 관측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관측지를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700년 이전에 말하자면 신라의 관측 기록으로는 신라가 양자강 황하 사이에 있다. 백제는 지금 북경 있는 쪽으로 온다. 고구려는 그보다 더 위쪽에 있다. 이렇게 관측지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관측지를 몇 개가 안 되는 관측지로 하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제 지명을 할 수 없지만은 삼국의 일식으로 기록을 봐서 분명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유연제나 5월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25사에는 25사 동의전에는 이런 기록인데 삼국사에만 기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의자왕이 백제가 패망할 때에 2월 달에 서울물이 햇빛으로 변한다. 하고 이제 4월 달에 두꺼비들이 나무로 올라간다. 피신을 간다 이거죠. 하고 5월 달에 폭풍 폭우가 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배가 들어오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7월 달에 백제가 망하는 거죠. 그 백제가 망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물이 홍수가 져가지고 그것이 평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일주일이면은 금강물이 아무리 불고 낙동강물이 아무리 한강이 아무리 불어도 일주일만 지나면은 그것이 전과 같이 됩니다. 그런데 7월달, 그러니까 2개월 후까지 배가 드너들 수 있다면은 이게 한국 지형으로서는 안 되는데 유엔제노 5월 속에서는 그게 된다 이겁니다. 왜냐? 지금 여기가 이제 지금 요게 평원평이라고 흥수가 당나라 군사를 막으라는 지명인데 그 밑에 보면 요 백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호수입니다. 여기 호수. 그런데 웅진의 동쪽에는 태산이 있다고 그러는데 바로 요 태산이에요. 그리고 이 태산의 서쪽에는 황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황산이 있고 태산이 있는 이 지역에 백마항이 있는, 지금도 백마항이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네. 이 지역 같으면은 여기가 호수가 있어서 호수가 물이 차서 가물다가 호수가 차버리면은 그 물이 다 마르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요 태산이 있고 요 서쪽에 황산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태산 서쪽에서 웅진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이제 태산 서쪽에 웅진이 있다면 웅진을 그걸 어떻게 변화를 시켰을까 하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웅진이라고 하지만은 북사에서는 공화성이라고 합니다. 공화성. 그 웅진이나 공화나 곰을 나타내는 건 똑같은데 이 비와 같은 비가 요게 비자입니다. 요게 곰 비자입니다. 곰 비자. 그런데 이 곰 비자는 밑에 요 아래에 있는 변을 띄버리면은 여기 파자가 됩니다. 파웅이라는 말로 쓰겠죠. 웅진을 격파했다는 소리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곰비자와 곰웅자는 같습니다. 그러면 요 비성이 웅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산과 황산 그 지역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웅진 지동에 말하자면 지금 지라성도 있고 윤성도 있고 사정성도 있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변했을까? 저는 이거 찾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지라성이 뭘까 도대체? 그러다가 이 지라성을 글자로 보지 말고 음으로 보자. 그럼 지라가 뭐냐? 물어보면 비장이라고 합니다. 지라 비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성이라 요 비자라서 같은 음이 요 비를 쓰니까 요 비가 태산 밑에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뭐냐? 사정이 사정하는 거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사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청자를 쓸 때 사정, 청자를 보면 그 음과 같은 청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비성과 청성과 웅진을 그러니까 태산 이렇게 찾아졌으니까 웅진은 분명히 태산 서쪽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세에 의한 웅진은
태산 서쪽의 비성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유는 유엔제는 5월을 고구려 백제가 통치했다고 함으로 해서 삼국사와 동의전을 유엔제는 5월과 조선팔도에 대입해 본 결과 공통 분모는 전부 다 유엔제는 5월 지역에만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제가 망하고 그 땅이 신라와 발해 말갈이 가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남대서로 봤을 때 백제 땅을 발해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의자왕 때 기상조건, 그리고 김유신 때 김유신의 가계와 김유신의 특산물, 그리고 유엔제는 5월 지역은 동의의 연속성입니다.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권, 삼한으로 이어지는, 신라로 이어지는 그 연속성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고구려 평양성을 지금 평양이라고 그러는데 요사와 삼국사와 동의전과 다 합해서 보면 평양성은 지금 하북성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전쟁 지명이 지금 유엔제로 오는 북경 유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하고 고구려하고 싸운 것도 유지역, 지금 북경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경 남쪽에 안평시가 있는데 안평시에 동황성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동황성이 고구려 평양 동쪽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태산 서쪽에 웅진이 있고 그 북쪽에 지금 동황성이 있다. 그러면 고구려와 백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서에서 웅진을 분명히 찾아서 유엔제노 5월을 고구려 백제가 통치했다는 걸 감추지 말고 기자가 산 땅까지 우리 조상들의 활동 무대다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웅진은 태산 서쪽에서 찾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서에서 웅진을 찾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웅진과 삽이 그거는 지금 현재 공주와 부여가 아닌 태산 서쪽에 백마강이 있고 그리고 평원과 침구가 있고 동명과 덕안이 있는 이 지역에서 웅진을 찾아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것은 태산 서쪽이 비성이 웅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근데 우리가 단 한 번도 이 지역을 웅진이라고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제는 고구려 백제가 있었고 고조선이 있었고 삼한이 있다고 보면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동포입니다. 동족이라는 얘기죠. 지금같이 우리는 한민족이요 너희들은 한족이요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 분명히 삼국시절은 그 이전은 그들과 우리는 같은 동포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설을 부정하고 사설을 재현하면 분명히 웅진에 대한 것이 찾을 수 있고 삼국사에 의한 삼국사 후예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추구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면서 웅진을 찾아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웅진을 찾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